어제 첫 재판이 있었죠. 재판부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심 공판을 2월 26일로 못 박으면서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3월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공판 어제 첫 재판했고요. 하나, 둘, 셋, 네 번만 더 재판하면 선고한다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었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라고 전제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 뭘까?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듯합니다. 자, 박민영 대변인. 예. 이재명 대표 측이요. 어제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제 재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보여드릴 겁니다.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판사님. 이렇게 말했대요. 한동안 진짜 어제 오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에 대한 그 관련 법을 이게 위헌이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청한 게 아니라고 했었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 그러시면 신청서를 내시든가 조속하게 입장을 밝혀달라, 정확하게. 이렇게 좀 군불만 떼지 말고 확실하게 입장 밝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서 먼저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카톡 계엄에 대해서 일반인들 카톡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면서 엉터리 가짜 정보로 주권자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반인까지 검열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가짜 정보가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린다라는 전제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사실심 유죄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야말로 지금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재판부에는 재판 지연을 위해서 또 이 위헌법률 제청을 또 서면을 제출을 또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또 막상 이 형식적 제출이지 확정적 의사표명은 아니라면서 또 논란이 일자 신중한 검토라고 또 의견을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됐지만 당위적으로도 정말 명분이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에도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을 받으면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재판 지연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여론의 압박을 느끼다 보니 조금 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라면 정말 아직 지금도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재판이 지연될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날 결심 공판하겠다. 3월에 선고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어제 재판에서 이런 요구를 계속했답니다. 우리 증인 13명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꼭 필요한 증인 외에는 1명씩만 신청해라. 검찰도 이건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거 아니냐. 13명씩이나 부르자는 건. 그러면서 판사가 그러면 검찰 1명, 변호인 측 1명 이렇게만 정리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또 이런 요구도 했답니다. 언어학자를 부르겠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돌연 언어학자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선거법 사건 이게 지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허위인지 언어학자한테 우리가 한번 검증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대중이 표현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언어학자가 받아들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깨지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언어학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해서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어떤 언어학자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학자가 아무리 학계에서 이 전망, 그러니까 신망을 많이 갖고 있고 상당한 학위적, 그러니까 이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한 분의 개인이 보편 타당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언어학자들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언어학자를 그럼 채택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심리학자를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이 저렇게 말한 내용은 그럼 진짜 속내는 뭘까? 뭐 그런 식의 반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좀 황당한 주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이런 이 주장을 하는 그 배경에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소위 재판 지연에 대한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 일반인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지금 그 재판부가 속전 의지를 내비친 하나의 단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송 변호사님. 증인을 13명 부르겠다고 하니까 검찰 측에서 그건 좀 1심 새로 하자는 거 아니냐. 또 언어학자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지금 언어학자가 왜 필요합니까? 라는 법원의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언어학자가 왜 필요하냐 이 부분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왜 필요해요? 대중이 표현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수십 년 동안 확립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표현을 일반적인 유권자, 즉 평균적인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언어학자 한두 명이 무슨 감정을 해서 뭐라고 의견서를 쓴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주관이 들어간 의견서나 감정서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그런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저런 무리한 주장을 할까? 그러면은 그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요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을 799일 동안 했습니다. 633 원칙에 따라서 6개월 내에 판결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799일을 하면서 증인을 50여 명을 이미 신문했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 정말 필요한 증인이면은 왜 신청해서 증인 신문을 거치지 않고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을 뿐더러 그 신청한 증인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그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었다는 이유로 부르겠다고 하는데 자, 과연 김동연 지사가 당시에 국토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압박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지금 같은 당내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한 주장들을 계속하면서 소송 기원을 하겠다는 그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절차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면요. 아직 이거 사실심 끝난 건 아니거든요. 항소심에서 양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심은 그나마 집행유예였는데 계속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1심보다 2심이 더 올라갈 수 수 있죠. 있다?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부 무죄 부분이 있는데 그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뀌면은 집행유예가 실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잘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도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드립니다. 예.